Tesla has actually tremendous capability in real-world AI. Yes. In fact, it is very far ahead of anyone. Oh, really? No. I don't care about patents. Oh, okay. At Tesla, we open sourced all our patents. Anyone can use them. That's what I mean. So you Patents are for the weak. 안녕하세요. 테슬라는 이번 주에 175달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학개미 대장주의 굴욕이다. 테슬라에 대한 비판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죠.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전체적인 시가총액 순위 변동을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마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제치고 1등 자리를 차지하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아람코, 구글, 아마존, 메타를 제치고 3등 자리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5위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엄청난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테슬라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오려면 다시 빅7으로 복귀를 해야 될 것인데요. 먼저 기술력 없이 석유를 팔아서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아람코는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비자까지 여기 시가총액을 다 넘겨버리려면 1트릴리언으로 다시 1조 달러로 입성을 해야 됩니다. 모건스탠리와 웨드부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주가에서 2배 가량이 올라가야 되고 그러려면 300달러를 넘겨야지 다시 한 번 더 빅7 시가총액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수많은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테슬라의 1분기를 안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 좋다라는 것이 중국 내수시장 판매가 되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을 본다라면 1분기 예상치가 16만 6천 대이고 YOY 기준으로 3.2% 상승. 미국 시장의 테슬라 판매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과는 반대로 1, 2월 달에도 YOY 기준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머스크의 고민은 딜리버리 대수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샤오미가 내놓은 전기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중국 내수 전기차 시장을 본다라면 돈을 좀 가진 사람들이 테슬라를 구매하고 있고 예산이 빠듯한 사람들이 BYD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근데 샤오미가 생각보다 괜찮은 스펙의 전기차를 29,900달러 굉장히 저렴하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보시더라도 101kW 팩을 넣고 주행거리가 800km 497마일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CATL 기준이기 때문에 EPA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줄어들겠지만 현재 레거시 기업들이 내놓는 전기차 대비 전혀 밀리지가 않고 있죠. 제로백 역시나 2.7초, 최고 속도는 265km, 80% 충전까지 19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번에 샤오미 전기차가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무섭죠. 이미 테슬라 같이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BYD,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괜찮은 스펙의 전기차를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를 빼고는 다른 외국 브랜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머스크가 X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발전의 첫 번째 조건은 검열의 철폐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규제가 될 것이고 어떠한 규제일까요? 바로 FSD AI 부분에 대한 규제가 될 것인데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자율주행 칩을 엔비디아 거를 사용합니다. 사실 현재 테슬라 주주분들이 주목하는 것은 샤오미의 전기차가 아니죠. 엔비디아 자율주행 칩 2개를 탑재를 하고 라이다 1개, 카메라 11개, 레이더 15개가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한 편이죠. 하지만 샤오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5월달부터 10개의 도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가 들어가고 8월달부터 중국 전역으로 돌린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FSD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놀라울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부분에서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죠. 결국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미국 정부에서도 테슬라 규제를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머스크 다시 한 번 더 X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화를 보시면 엄청나게도 뛰어난 발명가가 제품을 개발하고 있죠. 사실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강조하는 것은 뛰어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대량 생산으로 물량을 늘려 나가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마진을 플러스 흑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죠.
즉 프로토타입은 피스 오브 케이크, 식은 죽 먹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샤오미가 선보인 꽤나 좋은 스펙의 전기차는 아직까지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대로 된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샤오미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전기차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딱 두 개밖에 없죠. 테슬라와 비아디. 그렇다면 앞으로 샤오미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전기차 대량 생산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헤맬 예정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테슬라는 정말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FSD 유저분들이 점수표를 매기고 있는데 똑같은 지역에서 이탈률이 12.3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0%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죠. 0%라는 숫자가 가능한 숫자일까요? 정말로 로보택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자율주행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수많은 분들이 FSD를 칭찬하는 글들이 거짓이 아님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증시를 올린 것은 AI이고 AI는 버블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지만 HI는 버블이 아니죠. 결국 인간처럼 스스로 운전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테슬라가 만들어낸다라면 모든 반대 세력, 비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대량 생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테슬라 역시나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사이버 트럭 주당 900에서 1000대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이버 트럭의 생산 대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 흑자 전환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머스크 다시 한 번 더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 전쟁을 끝내려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물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전투가 일어나면 무력이 뛰어나고 경험치가 높은 분대들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곤 하죠. 하지만 보급로가 차단이 되거나 식량고가 뺏겨 버린다라면 전투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지게 되는 것이고요. 중국 기업들 대부분은 내수 시장에서 지금 판매량을 올리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전투 곳곳에서는 이길 수가 있겠지만 큰 전쟁으로 본다라면 테슬라가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퍼스트 무버로서 혼자서 길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테슬라를 카피하고 팔로우하는 입장이기 때문이겠죠. 최근에 노이즈가 발생했던 기가 베를린 공장 확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독일 총리가 서포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무서운 점은 그록은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점 똑똑해지고 있죠. 결국 테슬라 차량을 탔을 때 그록을 통해서 정말로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면 최후의 전쟁의 승리는 테슬라가 가져갈 확률이 정말로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기업들이 전기차 대량 생산에 성공했을 때 테슬라는 로봇 대량 생산으로 들어갈 것이고 옵티머스는 머스크의 말처럼 정말로 뛰어난 제품으로서 테슬라의 마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가장 혁신적인 제품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3월 28일 캐시우드는 다시 한 번 더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시나리오대로만 간다라면 올해 다시 한 번 더 빅7 시가총액으로 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꽤나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의 마감이 되었고 애프터까지 합친다라면 22.97달러의 마무리가 되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락세가 나온 것일까요? 바로 월가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다, 좋은 기업인 것은 알겠지만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다른 경쟁 업체라고 불리는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도그랑 비교하더라도 팔란티어의 PER이 높은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팔아라고 하는데 결국 목표 주가는 20달러입니다. 지금 24에서 25달러는 높은 것이고 20달러 정도면 적정 주가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물론 팔란티어를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보시는 RBC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5달러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웨드부시에서 35달러, 대부분의 기관의 애널리스트 분들은 20달러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평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10달러대도 있네요.
최근에 이런 소식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팔란티어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기관들도 있고, 그와 반대로 오히려 팔란티어가 미래라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 주가 불 케이스와 베어 케이스를 본다라면 베어 케이스는 딱 하나죠. 바로 주가 고평가.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팔란티어의 전망을 좋게 보시는 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죠. 먼저 팀 웬트월스라는 CEO 분께서 알렉스 카프랑 만났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이 월 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 CEO라고 하죠. 약국 체인점 기업인데요. 월 그린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운영이 되는 약국 체인점이고, 부츠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운영되는 약국 체인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팔란티어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헬스케어라는 점이겠죠. 현재 AIP 부트캠프에 참가하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분야가 있는데요. 알렉스 카프는 미국 병원의 거의 20%가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 숫자는 점차 높아져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현재 팔란티어 고평가 논란 외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 AIP 부트캠프에 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결과 숫자는 올바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 에비타 기준으로 월가의 예상치를 계속해서 비트 쳐내고 있는 팔란티어인데요. 이렇게 예상치를 비트하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 상승이 나왔던 것이고,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팔란티어의 영업은 끊임없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